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강팀 저울 내지는 강팀 판독기로 불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되게 짜임새가 좋다. 오늘 경기 보면서도 느꼈고, 지난 시즌 FA컵 우승한 거, 또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 상대로 지지 않은 거, 이번 경기 첼시랑 비긴 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신들의 실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다. 그리고 글라스너 감독이 되게 팀을 잘 만들어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첼시가 이제 빌드업 할 때 쿠쿠레아 여기 빠져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3위 빌드업을 하잖아요. 첼시가 원래 이제 잘 됐을 때, 프리시즌에 좋았을 때 모습은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푼 다음에 사이드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받았던 윙어들이 1대1 돌파가 좀 되면서 거기서 변수가 나왔던 장면들이 좀 많았다고 느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은 첼시가 여기서 이 1차 빌드업 단계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5-2-3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는데, 첼시가 이렇게 3위 빌드업 하잖아요. 그럼 앞에 3톱, 그 다음에 미드필더 2명이 피벗 2명 묶으니까 딱 1대1 구조로 앞에 5명이 맞아버려요. 왁구가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5명이 딱 맞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또 아쳔퐁이라는 선수가 가운데 센터백을 봤다는 거, 이것도 첼시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쳔퐁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빌드업 방향 정하는 거, 뭐 앞쪽으로 공을 뺄지 뒤로 돌릴지, 뭐 공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죠. 그리고 아쳔퐁이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많이 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크리스탈 팰리스 이 전방 3명은 또 이런 식의 전방 압박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체력이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압박 유지하는 강도가 저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가 여기서 뭐 돌아선다든지 앞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리고 저는 주발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찰로바를 주고 찰로바가 기튼스한테 공이 나갈 때 사실 찰로바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이계적으로 주는 게 쉽지 않죠. 왼발로 이렇게 깔아서 줘야 되는데, 주발이 어쨌든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왼발로 땅볼로 쫙 깔아서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잡이는 보통 이쪽으로 공이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럼 사르가 가운데만 지키고 있어도 기튼스 쪽 패스 루트를 어떻게 보면 자르는 거기 때문에, 찰로바가 여기서 뿌려주고 뭐 이렇게 돌면서 뭐 반대쪽도 가고 이래야 이 앞쪽에 그 정체 현상이 풀리는 건데, 이 찰로바의 주발 이슈 때문에 여기로 공이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이 한쪽으로 강제가 되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른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잘 풀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빌드업 할 때도 엔소가 이렇게 내려가서 빌드업 도와줄 때 있었는데, 오늘 엔소의 개인적인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기본기에서 미스나는 부분, 그러니까 제임스가 뭐 이렇게 줘서 엔소가 그냥 공 제대로 못 잡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또 안 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야 지금 이 찰로바, 기튼스 이 라인에서 패스가 연결 안 되는 걸 좀 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안 돼서 위쪽으로 나갔더니 위쪽에서는 엔소가 또 패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팰리스의 앞쪽 라인을 뚫는데 첼시가 애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쳔퐁이 오늘 뭐 수비하고 따라가고 이런 장면들은 괜찮았지만 냉정하게 빌드업에서 미스 큰 거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아쳔퐁이 맡기에는 조금은 무거운 역할, 부담스러운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릴의 빈자리가 이런 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릴이 저 자리였으면 뭐 빌드업 시에 뿌릴 수도 있고, 또 코릴이 이렇게 몸 반 정도 열어놓고 앞쪽으로 주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 쿠쿠레야 이런 2명의 피벗이 묶였을 때 갑자기 스트라이커 주앙페드루나 델락 같은 선수가 한 반칸 내지는 한 칸 정도 내려와주면 그 루트로 코릴 같은 선수가 한 번에 땅볼 전방 패스 주면서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안 나와서 첼시가 이 상대를 끌어당긴 효과가 많이 안 났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기튼스 선발이 사실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튼스가 저는 좀 문제가 쿠쿠레야랑 호흡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튼스의 개인적인 폼 문제인지, 그러니까 기튼스의 실력 내지는 기본 성향 자체가 풀백을 잘 못 쓰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덜 지나서 이 풀백과의 호흡이 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 오늘 기튼스가 쿠쿠레야랑 너무 안 맞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기튼스 공 잡았을 때 쿠쿠레야가 뒤로 돌아주면 그거 한번 주면 되는데 기튼스가 또 거기서 주지 않고, 또 쿠쿠레야가 언더래핑 해줬을 때는 기튼스가 쿠쿠레야 막 뒤쪽에다가 공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쿠쿠레하고 기튼스 이렇게 두 명은 제가 봤을 때 둘이 사우나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금방에서 누워가지고 양머리 하고 좀 대화 좀 나누면서 친밀도 올리고 바나나 우유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감자탕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친해져야지 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간 기튼스가 쿠쿠레야의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서로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확실히 챙겨놓지 못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쿠쿠레야뿐만 아니라 기튼스가 팀 전체적으로도 조금 못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라는 팀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한 느낌을 오늘 좀 받았는데, 후반전에도 파머가 기튼스 쪽으로 패스 줬을 때 뭔가 또 길기도 하고 뭔가 짧을 때도 있고, 그래서 파머도 아직 기튼스의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오늘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좀 안 됐다. 사실 첼시가 제임스 쪽에서 한 번에 왕반대 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 잡았을 때 뭐 쿠쿠레야, 기튼스, 파머 이런 선수들이 왼쪽의 조합으로 약간 뚫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다. 그래서 전반전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저는 정말 좋은 팀이라고 느꼈던 게 수비 간격이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수비 간격이 되게 유지가 잘 돼요. 특히나 이제 팰리스가 5, 2, 3으로 서면 가운데 쪽에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첼시가 가운데로 뚫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첼시가 측면 쪽에서 좀 뚫어줬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쪽에서 뭔가 조합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부터 멤버들이 다 유지가 됐던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로운 영입생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첼시에 비해서 선수들끼리의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특히 저는 마테타 같은 선수가 하위권에서는 진짜 빛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팰리스가 뭐 주도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리그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 성공하고 나서 앞쪽에다가 일단 싸움 시켜놓고 거기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오늘 그런 장면에서 마테타가 아첸퐁을 많이 이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테타라는 선수 자체가 하나의 탈출구, 그러니까 채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첼시한테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튼도 중원에서 너무 좋죠. 일단 와튼이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있어서 웬만한 경합도 좀 잘 견뎌내주고, 그리고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가 좋아서 반대 전환 때리는 것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좀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판단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육각형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와튼이라는 선수가 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되게 코어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또 드는 그런 경기였고요. 또 확실히 에제가 진짜 잘한다. 에제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할 때, 팰리스가 빌드업 할 때 이렇게 가끔씩 내려와 주면서 에제는 뭐 거의 3미들처럼 이렇게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채워주고, 또 숫자가 채워졌을 때는 미첼이 오히려 오버래핑 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됐을 때는 에제가 올라가고 미첼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팰리스가 되게 유기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을 때는 확실히 팰리스가 팀이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첼시 선수들 한 명씩 좀 얘기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오늘 산체스는 자기 역할 잘 해줬다고 봐요. 산체스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수비적으로 버텨주면서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챙기게 해준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산체스는 클럽 월드컵 이후로 큰 킹미스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체스는 자기 역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쨌든 간 엔소하고 파머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이 본인들의 이름값 내지는 기대치만큼 퍼포먼스를 뽑아주지 못했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방 윌리안은 그래도 와서 활력은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에스테방 윌리안도 활력은 불어넣어줬지만 또 큰 찬스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죠. 사실 그거는 너무 자기한테 큰 찬스라고 느껴져서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지는 에스테방 윌리안이 되게 경험이 많았다면 옆쪽에 엔소였나? 프리안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침착하게 밀어주는 판단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자기한테 공이 너무 좋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떨렸나 봐. 그래서 힘도 좀 많이 들어가서 슈팅이 뜨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은 경험이 좀 쌓이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거 넣어주면은 완전히 스타 되는 건데. 그렇고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첼시가 답답한 경기를 했고 하토를 지금 마레스카 감독이 왼쪽 풀백으로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토가 스토퍼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츤퐁이 여러분 아츤퐁보다 하토가 어떤 1부 리그 레벨에서는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토는 06년생이지만 지금 아약스에서 팀 내 출전 시간 1위 먹고 그렇게 온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레벨에서의 경험치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토가 훈련에 얼마나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토 같은 선수도 이제 백스리의 한 명의 자리로 또 기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쿠레야 백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네투도 살짝만 더 간결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투가 왼발로 바로 크로스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굳이 잡아서 다시 오른발로 역크로스를 올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네투도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 더 날카로운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 발에 꼭 이렇게 잡아놓고 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간결하게 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첼시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괜히 맨시티 이기고 리버풀 잡고 첼시한테 비기고 이런 팀이 아니다. 역시 좋은 팀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근데 팰리스도 이 게히랑 에제 이런 선수들을 지켜야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또 이적 시장 끝날 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